그럼 원인이 하나니까 예방 대책도 간단합니다. 예방 대책이 뭐냐?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예요. 이제 근원을 알았으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 대책을 보시겠습니다. 예방 대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열차 탈선 사고를 비교로 해서 설명드렸으니까 탈선 사고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열차가 탈선이 안 되게 하는 게 제일 상책이죠.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상책입니다.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레일 관리를 잘하고 안전속도를 지켜서 열차가 레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전기가 누전이 안 되게 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상해 상책이에요. 그게 뭐냐? 전격 전류를 쓰고 전선을 잘 관리해서 전기가 정상 경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충전부 보호입니다. 충전부 보호.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를 절연 피복을 보호해서 전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열차가 탈선 안 되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가 탈선이 되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열차나 비행기나 선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공운수를 운행하는 그 조종사분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이 열차가 탈선했을 때 어디로 탈선할지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탈선할지. 그러니까 탈선하면서 2차 피해가 최소화되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2차 피해가. 이 2차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데가 열차가 가다가 탈선을 하는데 오른쪽이 도심지예요. 왼쪽은 산이나 강입니다. 그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열차 기장은 어떻게 하든지 왼쪽으로 탈선하게 해야 되면 그 2차 피해가 최소화가 되게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마찬가지고. 2차 피해가 최소화되는 장소로 가서 인명이나 시설물을 보호하는 거죠. 그게 누전에서는 누전된 전기가 2차 피해가 최소화되는 경로로 누전이 될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그래서 감전 화재 폭발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보호접지예요. 접지를 하는 게 저거예요. 누전된 전기가 사람한테 흘러서 감전이 되거나 어디로 흘러서 불이 나거나 화재 폭발이 안 나고 그냥 땅으로 자기 원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보호접지입니다. 세 번째, 열차가 탈선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열차 엔진을 세워야죠. 탈선된 상태에서 엔진이 계속 돌고 있으면 2차, 3차 피해가 나잖아요. 열차 엔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누전 사고가 났을 때 누전된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죠. 그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저 세 가지가 전기안전의 3원칙이에요. 저게 전기안전에 관련된 법령의 기초가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이 의미를 잘 모르실 겁니다. 아주 어렴풋이 이제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표를 잡는 그 취지에서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모든 학습에서는 목표를 잡아야 나중에 그 목표로 빨리 갑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충전부 보호. 목소리를 좀 크게 잠도 좀 깨시게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 예, 좋습니다. 저 세 가지를 오늘 이 교육이 끝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체득을 하셔가지고 다른 분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될 겁니다. 기대를 하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충전부 보호. 제가 전기 사고가 안 나게, 누전이 안 되게 하는 상해 상책이 충전부 보호라 그러죠. 열차가 탈선 안 되게 하는 거. 충전부 보호의 이 직관적인 개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댐이 지금 물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력발전소인데요. 수력발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낙차에 해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걸 가지고 이 수차를 돌립니다. 수차에 축에 제너레이터를 연결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 게이트를 가지고 수문을 가지고 물이 나가는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나가는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근데 댐이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댐이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저 붕괴된 댐을. 저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저게 누전입니다. 누전.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흐르면서 게이팅을 하는 거, 컨트롤을 하는 거, 이거는 전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누전이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저게 모든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이게 충전부 보호를 실패한 거예요. 이 댐이 이 전기, 물이 수압이 걸려있는 게 전압이라 치면 이 댐이 이 전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충전부예요. 절연 피복이에요. 이게 깨져버리면 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된다는 겁니다. 저게 충전부 보호 실패입니다. 저걸 막는 게 가장 상책이라는 거예요. 댐이 터지지 않게 하는 거. 전기 충전부 보호의 개념은
통전 경로를 전기가 이탈하지 않도록 절연을 하는 겁니다. 끊을 절자, 연결할 연자예요. 정기적으로 끊어지도록 해서 누전을 방지하는 겁니다. 충전부는 상시적으로 전기가 흐르거나 어떤 비상 상황에서 전기가 통전되는 위험부인데 이게 현장에서 충전부 보호 실패했던 이런 사례입니다. 여기 충전부가 까져 있죠. 충전부가 손상되면서 여기서 누전이 돼서 이제 감전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 토목 현장에서 드릴 피복이 이렇게 까져가지고 감전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서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샘플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부 보호가 실패하면 전기 화재가 납니다. 이 전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화성의 아리셀 배터리 공장 지금 폭발 사고 났던 그 사진인데요. 여기 충전부 보호 실패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저 사례는 오늘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 커버가 있고 절연물이 있고 도체가 있어요. 이 절연물이 충전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전기가 이 도체가 충전부를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죠. 이 전기가 밖으로 새 나오지 않도록 절연하는 절연물이 있고 바깥에 까만 커버 있잖아요. 저건 절연물이 아니에요. 저건 장갑이에요. 장갑. 내부 절연물을 기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껍질 시스를 씌워 놓은 거예요. 전기 절연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여기 보시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충전부 보호가 저런 개념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보호 접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 접지가 전기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그림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 말을 따라오시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은 전기 안전에 대해서 거의 90% 아는 겁니다. 90%.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 접지는 전기가 누전됐을 때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접지가 붙일 접자 땅지자입니다. 땅에 붙인다는 거예요. 전기에서 접지는 우리가 접지가 되어 있죠. 이 발바닥이. 이런 접지가 아니고 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땅에 붙인다는 거예요. 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게 접지입니다. 어째서 접지가 보호를 해주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철근절곡기입니다. 철근절곡기인데 정상적으로 전기를 쓸 때는 전원이 들어가서 스위치를 거쳐서 모터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면서 철근절곡을 쓰죠. 근데 철근절곡기 안에 어딘가 피복이 손상이 돼서 누전이 됐습니다. 누전이 되면 철근절곡기 외함이 철제 케이스로 되어 있죠. 철제 케이스로 전기가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온 전기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누전된 전기 땅으로 갑니다. 땅으로. 땅으로 가는데 이 작업자가 여기 작업하면서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작업자 손으로 몸으로 발로 해서 땅으로 흘러가는 길이 하나 있죠. 이건 접지를 해놨습니다. 접지가 이 외함에 전선을 접지선을 연결해가지고 땅 밑으로 이렇게 묻어놨어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걸 등가회로로 그리면 오른쪽 그림입니다. 접지를 해서 땅에 하나 붙어 있고 사람을 통해서 땅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접지장은 보호접지장은 100옴 이하로 합니다. 100옴. 기준값이 100옴이에요. 지금은 전기설비 규정이 바뀌어서 저거하고 좀 다른데 100옴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옴 이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 점검하러 오면 이게 100옴 이하로 돼 있는지 계기를 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여기는 100옴 이하로 돼 있고 사람은 인체의 저항은 우리가 장갑을 끼고 면장갑 같은 거 끼고 안전을 신고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 날이 건조한 상태에서 손에서부터 발까지 한 5,000옴 정도 나옵니다. 전기 저항이. 사람 몸은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예요. 장갑을 벗고 맨발로 이렇게 짚으면 한 100옴, 200옴까지 떨어집니다. 사람 몸은 그냥 전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장갑 끼고 신발 신고 있을 때 5,000옴 정도 됩니다. 보통 작업 컨디션에서. 그러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길이 100옴이고 여기는 5,000옴입니다. 아까 제가 누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전위가 가장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로 갈 때 물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가장 힘이 적게 드는 데를 찾아서 흘러갑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누전이 됐을 때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기가 가장 땅으로 흘러가는데 힘이 적게 드는 길을 찾아갑니다. 전기 저항이라는 거는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저항하는 힘이에요. 여기는 100옴이고 여기는 5,000옴이면 어디가 가기가 쉽습니까?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100옴 접지해 놓은 데가. 그래서 여기 누전된 전기가 1000mA, 1A를 단위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큰 전기가 아닙니다. 1000mA 누전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흐르기 쉬운 접지 쪽으로 981mA가 흘러요. 사람 쪽으로도 흐르긴 흐릅니다. 어쨌든 길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19mA가 흐릅니다. 그럼 저 사람은 이렇게 감전됐을 때 그냥 찌릿찌릿합니다. 19mA는 그냥 찌릿찌릿해요. 저게 30mA가 넘으면 엄청난 데미지를 주면서 사람이 거기 붙어버려요. 손을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전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30mA 규격에 0.03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30mA 이상 누전되면은 0.03초 만에 잘라서 그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지금은 찌릿찌릿하죠. 그럼 이거 이상하네 하고
얘기를 하면 전기반장님이 와가지고 점검을 해보면 여기 안에 어딘가 피복이 까져서 누전돼 있는 데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절연 테이프 감아서 보강을 하고 쓰면 이분은 이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도 철근 절곡기, 이건 철근 절단기입니다. 절단기. 철근 절단 절곡기인데 여기는 접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000mA 누전된 게 갈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다 흘러버려요. 1000mA가. 적사합니다. 적사. 그냥 그 자리에서 비명도 못 지르고 죽어버려요. 1000mA 감전되면. 똑같이 누전이 됐는데 접지를 해놓으니까 이 접지 쪽으로 누전된 전기를 빼줬잖아요. 아까 열차가 탈선할 때 2차 피해가 없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 전기가 누전됐을 때 감전이나 2차 피해를 안 주고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보호접지입니다. 보호접지. 그래서 접지를 하라 그런 거예요. 현장에 접지를 하면은 저렇게 누전이 돼도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자, 현장 철근 절곡기 접지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철근 절곡기 여기 접지선 물려가지고 요렇게 해서 땅에 접지봉을 박아놨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접지장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접지봉을 땅에 박았을 때 접지봉하고 땅하고 접촉하는 거기에 저항이에요. 땅의 저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토양의 저항이 접지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니에요. 토양은 저항이 없어요. 대지는 저항이 제로예요. 제로. 그 땅하고 접지봉이 연결되는 그 연결 부위의 저항이 그게 접지저항입니다. 왜 땅은 저항이 제로냐? 전기저항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R, 로 곱하기 A분의 L이에요. 로가 고유저항이에요. 그 물질의 고유저항이 A가 단면적이 L이 길입니다. 우리 지구는요. 지구 지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고유저항이 있어요. 지역마다. 고유저항이 있는데 A 있잖아요. 바닥에 분모로 들어가는 A가 무한대예요. 대지는. 땅의 면적이 무한대잖아요. 지구의 면적이. 그래서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땅에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류송전 들어보셨죠? 직류송전 하면은 전선 하나만 씁니다. 전선 하나 쓰고 하나는 땅을 써요. 땅을. 땅하고 전선 하나를 가지고 전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자, 뭐 그까지 모르셔도 되고 상식적으로 한 말씀드린 거고 참조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전기기구 보호접지 원리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핸드그라인더나 세탁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전선이 세 가닥을 씁니다. 세 가닥을. 3선을 써서 두 가닥은 전원이고 한 가닥은 접지입니다. 요 플러그가 두 가닥은 전원으로 들어가고 한 가닥은 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에 이 핸드그라인더를 열어보면은 두 가닥은 스위치를 거쳐서 전원으로 가고 한 가닥은 이 외함에 물려 있는 거예요. 핸드그라인더 외함에. 세탁기 접지할 때는 세탁기 외함에 물려 있겠죠. 자, 여기서 이 핸드그라인더가 누전이 됐습니다. 안에 피복이 까져서 지금 누전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누전이 발생한 상태예요. 그때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항상 접지극이 먼저 붙게 돼 있어요. 접지극이. 그 다음에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전원에서 전기가 흘러 들어가겠죠. 이리. 흘러 들어가서 이 접지선 쪽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공도구 접지를 하는 거예요. 공도구 외함을 이렇게 접지를 해놓으면은 누전이 됐을 때 저 공도구를 사람이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감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감전이 안 되고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여기 하나 만들어져 있고 플러그를 꽂을 때 제일 먼저 접지선이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전원이 연결되잖아요. 전원이 들어가서 누전된 게 그냥 이리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가면서 누전 차단기가 동작해서 전원을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현장 사례인데요. 현장 점검, 제가 점검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고압살수기 있죠. 고압살수기 누전 잘 됩니다. 고압살수기를 접지를 잘 해놨어요. 플러그를. 접지 쪽으로 이 누전된 게 흘러나오면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누전 전기가 흐르면서 저렇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까맣게 탄 거예요. 저거 접지 안 해놨으면은 한 사람 죽는 거예요. 접지 안 해놨으면은 저 고압살수기 쓰면서 막 손발이 젖어 있잖아요. 그 작업자가 접촉해서 작업자 손으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작업자 몸으로. 그럼 작업자 즉사하는 겁니다. 근데 접지를 해놔서 이 한 사람 살린 거예요. 자, 누전 차단기 동작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전 차단기는요, 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분리해서 여기서 못 합쳐지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해서 여기서 합쳐지게 하면서 그 움직이는 힘을 쓰는 게 전기 에너지라 그랬죠. 그 원리를 아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전자가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전자가 움직이는 건 사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전기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는 당구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당구공을 10개를 붙여놓고 이쪽 제일 끝에 공을 땅 치면은 맨 끝에 공이 튀어나가죠.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당구공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자가 연쇄적으로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가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기에 10개의 에너지가 나갔으면 그 순간 그대로 10개가 돌아옵니다. 이 누전 차단기는 뭘 하느냐? 여기에 양팔저울처럼 카운터를 달아놓은 거예요. 나가는 전기하고 들어오는 전기를 실시간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나갔으면 그 즉시 10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10개가 나가서 9개가 들어오면 1개가 생 거잖아요. 아, 누전됐네 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전 차단기의 동작 원리입니다. 이 누전 차단기는 그 과전류 보호 기능, 이 차단기 전격 전류 이상 과전류가 흐르면 보호하는 그 기능은 기본적으로 있고 누전 보호 기능까지 있는 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 이게 안에 뜯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 두 가닥이 요 가락지 안으로 들어가 있죠. 가락지 안으로 들어간 게 요거예요. 이 가락지입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보화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전기가 이리 흘러가서 보화 전기 설비를 쓰고 돌아가겠죠. 요 포인트에서 방향이 반대죠. 이리 가고 반대 방향에 전류가 흐르죠. 전기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깁니다. 전기가 흐르면 이 방향으로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이 방향으로 흐르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똑같은 전기가 흐르면은 자기장 두 개가 같은 자기장이기 때문에 상쇄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한쪽에는 10개가 나갔는데 들어가는 게 9개가 들어가면 여기에 1개가 남잖아요. 그 남은 전기에 의해서 잔류자기장이 생기는 게 자기장이 생기면은 그 자기장이 이 가락지가 이걸 ZCT라 그러는데 이게 감지해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누전 차단기 점검하죠. 누전 차단기 테스트 버튼 눌러가지고 점검하죠. 그거 한 달에 2번 정도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누전 감지기가 성능은 좋은데 고장이 잘 납니다. 워낙 예민한 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장 나버리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고장이 났으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누르면은 불이 번쩍번쩍 튀는 걸 봤을 거예요. 테스트 해보신 분들. 그래서 막 깜짝깜짝 놀랐을 텐데 왜 불이 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락지가 있는데 가락지 전단에서 전선을 하나 연결해서 요게 요 누르는 보탄 스위치 요거예요. 보탄 스위치를 거쳐서 저항을 하나 달아놨어요. 너무 합선시켜버리면 타버리니까 전류를 좀 낮출 수 있도록 저항을 하나 달아가지고 건너편에 가락지 건너에 이렇게 연결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락지를 거쳐서 이렇게 전기가 나와야 되는데 가락지를 안 거치고 바깥으로 돌아가지고 이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누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게. 나가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불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면은 누전 차단기가 정상 동작하면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합선시키는 거예요, 합선. 그러니까 요 보탄 누르면서 이게 반짝반짝하면서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스파크가 일어나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이 전류 제한 저항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타임에 이걸 넣어놨는데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감전돼서 사람이 한 사람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 영상인데요. 이걸 영어로 나레이션을 한대요, 영어로. 근데 영어가 아주 쉬운 영어예요. 여러분들 뭐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영어는 전부 영어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잘 듣고 나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ईंटें नीचे फेंकते हुए वो आगे बढ़ता है। सारी ईंटें फेंकने के बाद वो जैसे ही खड़ा हुआ बिजली की तार की चपेट में आ गया। इसमें हाई वोल्टेज करंट था जिससे झटके के साथ आग लगती है और मजदूर नीचे गिर जाता है। दैनिक भास्कर.com की रिपोर्ट। 질문합니다. 우리 선생님 저기 영어로 뭘 하는지 들리던가요? 해석이 됩니까? 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영어가 아니고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여러분 좀 긴장 좀 하시라고 했는데 여기가 아랍권이에요. 아랍권에서 사고가 났는데 영어가 아니고 아랍어로 하다가 마지막에 영어가 하이 볼테이지 커런트라고 영어가 한마디 나오긴 했어요. 그게 이제 고압 전류라는 건데 고압 전류가 아니에요, 저거. 설명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설명을 하는 건데 고압에 감전되면 이렇게 안 됩니다. 고압에 감전되면 이 사람이 그냥 퍽 터져버려요. 터지면서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이건 얼마에 감전된 건가 하면은 240V에 감전됐어요. 아랍권에서 240V를 씁니다. 우리는 220V를 쓰는데 우리는 주파수를 60H를 들었는데 저기는 50H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랍에 출장 가면 아랍권에 출장 가면 그 어답터를 가지고 가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이게 컨테이너 같은 가건물이에요. 근데 그 전날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컨테이너 건물이 비가 새니까 비닐을 덮어놨던 거예요. 비닐을 덮어놨다가 이제 비 그치고 비닐 걷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걷으면서 손에 물에 젖었죠. 발도 물에 젖었죠. 이게 더우니까 땀이 나서 목도 물에 젖었어요. 땀에. 그 상태에서 이게 위에 전선이 있었는데 이 전선 피복이 까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 목이 닿은 거예요. 목이 닿아서 누전된 거예요. 누전된 전기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목에 이게 닿으니까 이 사람 목으로 전기가 잘 흘러져. 이게 땀이 나 있으니까. 흘러서 몸으로 흘러서 발도 땅에 물에 젖어 있으니까 잘 흐르잖아요. 발로 해서 저 지붕으로 해서 땅으로 흘러가면서 여기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저 정도 전기가 흐르면 적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전이 돼서 심장마비, 심장쇼크로 적사를 안 해도 아까 영상을 보시면 거꾸로 떨어져요. 전기에 감전되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거꾸로 떨어집니다.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사망합니다. 근데 이 사람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누전 차단기 썼으면 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기 전원 공급하는데 누전 차단기를 달아놨으면 누전이 된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누전 차단기 입장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게 언밸런스가 된 거 아니에요, 채버렸으니까. 그럼 그대로 잘라줍니다.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 달아놓으면 30mA 이상 차이 나면 0.03초 만에 딱 잘라줍니다. 근데 이 사람 몸에 이렇게 감전되는 전류가 흐르는 게 스파크가 막 일어나니까 전기가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 저게 1A에서 2A 정도만 흐르면 저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차단기는 보통 우리 차단기가 뭐 15A, 20A 이런 규격이잖아요. 배선 차단기는 누전 보호 기능이 없어요. 과전류 보호 기능만 있어요. 그건 15A 전격 전류가 넘어야 잘라주는 거예요. 이 사람 감전될 때 그렇게 전류가 많지 않아요. 감전 전류가. 이 과전류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차단기에서.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현장에서 설치를 하면은 저런 감전 사고를 다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가 정상 동작을 하면은. 그래서 누전 차단기 설치하는 걸 법제화를 해서 강제로 설치를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 그게 강제 법제화되고 나서 감전 사망 사고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누전 차단기가 그렇게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ईंटें नीचे फेंकते हुए 자, 그런데 현장에서 누전 차단기를 쓸 때 유의해야 될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어설프게 하면 항상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현장이 이게 프렌트 그 배관 용접 샵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배관 용접 샵에 전원 공급하는 가설 판넬이에요. 공사용 가설 판넬이에요. 여기 메인 차단기를 누전 차단기를 썼어요. 분기 차단기도 누전 차단기를 썼어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 이중으로 썼으니까 더 안전할 것 같잖아요. 더 안전하지 않아요. 부적절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이제 전기 담당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왜 메인을 누전 차단기를 썼냐고. 원래부터 판넬이 이렇게 나왔냐고. 그러니까 원래 판넬이 올 때는 여기 배선 차단기, 과전류 차단하는 배선 차단기가 달려 있었는데 외부에서 점검을 오면은 점검하는 사람마다 저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용접샵에 전부 사람들이 쓰는 설비인데 이거 누전 차단기 해야지 왜 배선 차단기 했냐고. 그러니까 이거 누전 차단기로 바꾼 거예요. 이게 200mA의 0.1초짜리 누전 차단기로 바꾼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누전 차단기는 50mA의 0.03초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예요. 여기는 이제 그거 말고 감도가 좀 둔한 그 200mA의 0.1초짜리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게 30mA까지 누전이 돼도 안 떨어져요. 30mA가 넘어야 떨어지지. 30mA 안에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쓰면서 그냥 그 정도 누전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 부하가.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mm씩 누전이 되면은 뭐 이 6개면 다 합치면 180mm 정도 되죠. 180mm 정상적으로 지금 누전되는 거예요. 누전되는 게 다 모여서 일이 올라가니까 여기는 100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데 아직 써도 되는데 여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메인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다 죽어버려요, 샵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프렌트 현장에서 배관 용접은 굉장히 고퀄리티 용접이에요. 알곤 용접이나 헬륨 용접 같은 거 하는데 그 용접하다가 정전되잖아요. 그 부분이 결함이 생겨요. 다 갈아내야 돼요. 갈아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엄청난 데미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용접샵에 용접기가 몇 대를 쓰다가 트립되고 몇 대를 쓰다가 트립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보완할 방법이 없어요. 용접기를 쓰면은 15mA, 20mA, 30mA 가까운 그런 누전 효과가 나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배선 차단기로 바꾸라고 다시 배선 차단기로 바꾸고 이 배선 차단기는 여기서 누전 차단기가 다 개별 보호를 해주고 배선 차단기는 여기 합선이 되든지 아니면 전체 용량이 이 판넬 용량을 넘어갈 때 과전류 차단하는 기능으로 후비 보호를 하는 거지 거기 누전 차단기를 달아놓는 거 그거는 옥상옥이다. 오히려 더 위험해요. 저렇게 해놓으면. 왜 더 위험하냐. 용접하다가 정전되니까 이 어떤 그 데미지가 많이 생기죠. 로스가 많이 생겨요. 자금 로스가. 그 용접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라인더를 쓰잖아요. 용접하고 나서 갈아내는 그라인더를.
그 그라인더 쓰다가 정전되면은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스위치 안 끄고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시 갑자기 전기가 들어가면 그게 튀어가지고 또 사람을 상해요. 그런 위험 요소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점검하는 사람도 모르고 점검 받는 사람도 몰라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는 배선 차단기를 쓰는 게 맞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관련 법령이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 기구마다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사람도 모르고 점검 받는 사람도 모르니까 저는 아주 뭐 곤란한 상황이 생긴 건데 여러분들 현장에 가셔가지고도 이렇게 분기에 누전 차단기를 쓰면 여긴 배선 차단기를 써서 후비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용 세대분 전반도 메인이 배선 차단기예요. 분기가 누전 차단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누전되는 데만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끔 정전되면은 저 세대분조만 열어보면은 맨 끝에 게 대부분 떨어져 있죠. 맨 끝에 게 주방 거예요. 주방에서 이제 전기 쓰다가 과전류가 되니까 주방에 전기 설비를 많이 써가지고 누전 차단기가 과전류 보호 기능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그거 다시 올리면 전기가 복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전에도 좀 있으면 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방에 지금 전기 설비가 너무 많은 거거든. 그럴 때는 주방에 있는 전기 설비를 다른 데로 분산을 해줘야 돼요. 주방 전기 설비를 좀 줄이든지. 그 분산을 한다는 게 거실 쪽에 콘센트에서 멀티탭을 하나 꽂아가지고 그 주방에 이제 전기 많이 먹는 거를 그쪽으로 꽂아주면 주방, 이쪽 주방회로 쪽이 거실 쪽으로 분리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해소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피스텔 세대분조만 할 때 커브를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선 차단기가 이 과전류 보호 기능을 하면서 후비 보호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병렬로 분기를 해놨죠. 여기 누전 차단기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조명하고 전진하라고 이렇게 써서 누전이 발생하면 누전 발생되는데 거기만 차단하고 다른 데는 전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전기안전 3원칙인데 지금까지 쭉 내용을 한번 봤으니까 한번 전체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철근 절곡기입니다. 철근 절곡기가 누전이 되면은 누전된 전기가 사람한테로 흘러가면서 감전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보호 접지를 해놓으면은 이 접지 쪽으로 흘러가면서 사람을 보호해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외함 보호 접지도 있고 이 철근 절곡기를 코드로 쓸 때 코드 쪽에 보호 접지도 있어요. 이 코드 보호 접지도 여기 가서 접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접지가 하나 끊어져도 코드 속에 접지가 남아있으면 이게 유지를 해주고 코드 접지가 끊어져도 여기 접지가 유지가 되면 안전하니까 접지는 여러 포인트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고정형으로 쓸 때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외함 접지를 물리적으로 하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쪽에 누전 차단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전부 보호를 해서 누전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충전부 보호를 하는 거는 저기 이제 전기 점검할 때 여러분들 접지만 점검하는데 접지만 점검하는 것보다는 절연자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외함하고 콘센트 전원선하고 찍어보면 절연 상태가 나와요. 여기하고 외함하고 전기적으로 잘 끊어져 있는지 그 상태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도 전기반장님들이 있잖아요. 전기반장님들이나 전기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그걸 주기적으로 절연 점검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전부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나온 샘플이에요. 여기는 한 사람이 거의 뭐 사망할 뻔 했던 그런 아차 사고가 난 것도 있는데 내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차단기가 있는데 맨 왼쪽에 이게 배선 차단기예요. 과전류 차단 기능만 하는 거. 여기가 누전 차단기예요. 과전류하고 누전 보호 기능. 세 번째는 아크 차단기예요. 아크 차단기는 과전류 보호 기능, 누전 보호 기능, 그 다음에 사고 아크 보호 기능까지도 있어요. 사고 아크 보호 기능은 뭔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누전 차단기인데 누전 차단기에서 두 선을 이렇게 연결해 나와서 콘센트 쪽으로 두 선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접지선, 콘센트에서 나온 이 선 하나가 접지선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세 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콘센트를 이 커버를 열은 건데 요렇게 올라와 있는 요 부분이 여기 접지입니다. 이 선이 접지선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 핸드드릴이에요. 핸드드릴인데 이걸 점검을 하다 보니까 피복이 까져가지고 이 알루미늄 합금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건 전원 꽂으면은 바로 누전되는 거예요. 전원 꽂으면은. 그리고 전원 꽂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젖은 손이나 맨손으로 이걸 잡고 있으면 감전돼서 적사하는 거예요. 이 전단에 누전 차단기가 구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래서 이건 현장에서 그냥 철거한 거예요. 철거해가지고 제가 교육용 샘플로 지금 가져온 거고, 접지가 안 돼 있어요. 접지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접지선도 탈락돼 있고,
누전돼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무전 차단기가 전원 쪽에 안 돼 있으면 이 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아차 사고예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제가 교육 샘플로 쓰는 거고, 이 콘센트도 보면은 이 플러그 들어가는 전원척이 이게 피복이 가져서 전원 손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접지선 잘라가지고 접지선 연결 안 됐어요. 접지극 쪽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플러그하고 콘센트하고 이 부분이 완전하게 접촉이 안 되면은 접촉 불량이 생겨서 그게 열이 납니다. 접촉 불량이 생겨서 그게 열이 나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이 열이 축적이 되면서 화재가 납니다. 그 모든 걸 볼 수 있는 샘플을 가져왔으니까 이걸 이제 돌릴 테니까 좀 이따 보시고 지금 3시 좀 안 됐는데 좀 충분히 쉬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휴식하시고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